많은 아이들이 수면 부족, 부모님의 맞벌이로 가족과 보낼 시간이 적어서 한참 외모에 관심을 갖는 경우엔 다이어트 등의 이유로 아침을 포기하는데요. 아침을 거르게 되면 식습관이 불규칙하게 되어 결국 폭식으로 이어지게 되죠. 폭식은 혈당을 높여 인슐린의 분비를 자극하고 지방세포의 합성을 증가시킨다고 해요. 이로 인해 아침에는 짜증과 불안, 초조 등 저혈당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성장기 아이들의 비만은 지방세포의 개수와 크기가 커지고 성인기에 접어들게 되면 치료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하죠. 최근에는 성인병이라고 여겨졌던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골관절염 등이 해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 아침을 거를 순 없고 떡, 빵, 우유, 시리얼 등 간단히라도 먹고 있는 아이들이 많을 텐데요. 이러한 음식은 아침 공복에 혈압, 당뇨, 각종 혈관 질환에 노출되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럼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 식사로 먹으면 좋은 10가지 음식에 대해 준비해 봤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아이들이 비만과 성인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정보 챙겨가세요. 첫 번째, 사과인데요. 사과에는 수용성 섬유소인 팩틴이 있어 장운동을 활발하게 도와줘요. 아이들 중에 어린이집 화장실이 익숙하지 않거나 놀이터에서 노느라고 참다가 변비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변비로 고생하는 아이라면 아침마다 사과를 먹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꿀을 먹는 것도 좋은데요. 꿀은 피로회복은 물론 갈증 해소에 좋고 혈압을 내려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어요. 아침에 잠에서 깨기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꿀을 티스푼 반 정도 주시면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줘 잠에 취한 아이의 몸을 번쩍 정신이 들게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또 당분으로 구성된 만큼 에너지원으로 흡수가 좋고 장운동을 촉진시켜 변비에도 좋다고 해요. 세 번째, 요구르트도 아침에 먹으면 좋아요. 요구르트에 있는 프로스타글라딘 E2라는 물질 덕인데요. 위궤양에 도움이 되고 위 내벽 손상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유산균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장운동을 활성화시켜요. 반면 요구르트의 유산균은 밤에 먹게 되면 아침에 피로감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밤에는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번째는 토마토예요. 토마토에 있는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루테인 등의 카로티노이드계 항산화 물질 덕분인데요. 이 물질은 혈압을 낮춰주기 때문에 특히 아침에 먹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물론 저혈당이 오는 경우는 아침에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다섯 번째는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푸드로 선정된 만큼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꼽히죠. 몸속에 쌓인 활성화산소를 없애줘 몸을 개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 아이들의 두뇌 활동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여섯 번째는 물입니다. 아이들 대부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것인데요. 자는 동안 몸 내부를 구석구석 깨끗이 씻어내고 모아둔 노폐물을 버리는 것이라고 해요. 아침에 소변을 보고 나면 그만큼의 수분이 빠져나가고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피부는 호흡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양의 땀으로 수분의 손실이 온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부족해진 물을 마셔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해요. 자는 동안 피부, 호흡 등으로 소모된 수분과 소변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수분이 약 500ml 정도 되며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에는 좀 더 많은 양의 수분이 손실된다고 해요. 이렇게 수분이 많이 빠지게 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순환이 잘 안 되게 되는데 가족 중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아침에 사고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물을 마시게 되면 밤새 끈적해진 혈액의 점도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며 어르신들의 경우 다양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주기까지 한다고 하네요.
또 체내에 음식물이 있을 땐 소화를 하는데 에너지를 쏟았다면 공복 상태에서는 장기를 정화하는 데 에너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물을 마셔주면 몸에 독소를 빼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독소가 빠진다는 것은 독을 품고 있던 나쁜 지방이 연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장기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어 자신도 모르게 만성 탈수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밤새 자는 동안 오랜 시간 수분이 공급되지 않아 탈수가 더욱 심해지게 된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 탈수가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도 덤으로 얻을 수 있어요.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은 수면 시간 내내 비어있던 위장에 물을 채우면서 마치 음식물이 들어온 것처럼 인식해 결장에 쌓인 대변 재료가 직장으로 이동, 대변 욕구가 일어나는 위대장 반사 운동이 활발해져 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장이 예민한 아이인 경우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면 위장장애가 생겨 아침밥을 먹기 어렵거나 복통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해요. 적어도 5분의 시간을 두고 한 모금씩 천천히 물을 마셔야 해요. 그리고 자는 동안 입안에 세균이 번식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바로 마시는 것보다는 입속을 물로 한번 헹군 뒤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게 좋다는 점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째는 계란입니다. 아침에 공복으로 먹는다면 의외로 영양적인 면도 챙길 수 있으며 간편하다는 점에서 매우 이상적인 식품인데요. 전날에 계란을 2-3개 삶아놓고 일어나서 아이들이 직접 껍질만 벗겨 먹으면 재미도 좋고 아주 편하죠. 계란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며 인과 철분 그리고 비타민 A가 계란 노른자에 풍부하게 들어있어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좋은데요. 우리는 체내 수면 시간 동안 신진대사가 저하되어 약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수분과 함께 모든 영양소가 중단되기 때문에 몸 전체가 시든 것처럼 힘이 없고 다음날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 잠시 감소되는데요. 아침에 물을 한 컵 마신 뒤 소화기관을 보호하는 양배추와 삶은 계란을 함께 먹으면 체내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끌어올리기 좋다고 해요. 또한 항산화 기능을 할 수 있는 비타민 A, E와 비타민 D도 들어있어 면역력 증진, 골밀도 강화 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종합 비타민 같은 역할도 해요. 추가로 계란의 풍부한 레시틴 성분은 아이들의 두뇌 활동을 돕기 때문에 아침에 뇌를 깨우기엔 최고의 음식인데요. 열을 이용해 조리하면 단백질의 성질만 변화시킬 뿐 영양소는 전혀 파괴되지 않아 날로 먹는 것보다 익혀 드시는 게 소화에 좋아요. 다만 아이가 아토피성 피부인 경우 알레르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을 권장드려요. 8번째는 양배추예요. 아침 빈속의 위는 점막 염증이 심해지는데요. 건강한 사람의 위도 예외는 아니에요. 따라서 아침에는 위에 좋은 성분으로 알려진 비타민 UK가 풍부한 음식을 먼저 먹는 편이 좋은데요. 생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 U는 S메틸 메티오닌으로 불리며 소화성 궤양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어요. 양배추에서 따로 분리되어 카베진유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위장 점막관을 보호하는 효과는 물론 점막 손상 시에도 재생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피가 뭉쳐 덩어리가 된 혈전에 의해 혈관이 막히면 심장병과 뇌졸중 등 혈관병 위험이 높아지는데 양배추 푸른 잎에 들어있는 설포라판 성분은 몸속 혈관에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기도 한다고 하네요. 비타민C도 많아 면역력 증진, 철분 흡수를 돕고 상처를 치료하는 데 중요한 콜라겐 생성에 기여하며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양배추 영양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되도록 생으로 먹는 게 좋으며 전날 생양배추를 잘게 썰어두면 간편하게 아침에 먹을 수 있는데요. 공장을 거친 포장식이나 가공식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생양배추를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겠죠? 9번째, 감자예요. 공복의 감자는 매우 훌륭한 음식인데요. 알카리성 식품으로 위 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칼륨이 풍부하여
나트륨 배출을 도와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줘요. 웬만한 과일 부럽지 않게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아침 면역력을 챙기고 망가진 피부에 촉촉함을 불어넣는데 도움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비타민 B군이 정말 풍부하면서도 다양하게 들어있는데요. 엽산, 나이아신, 피리독신, 판토텐산, 보플라빈, 티아민까지 6가지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에 반드시 필요하며 손톱과 발톱, 머리카락을 재생시키는 역할과 신경계와 호르몬 생성에 관여하죠. 그 외에도 비타민 A와 K도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칼슘과 마그네슘, 망가닌, 아연, 철까지 6가지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아침에 감자를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면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쌀밥을 대체할 수 있는 이유는 탄수화물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같은 무게를 먹었을 때 쌀밥과 비슷한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빈속의 감자는 쌀밥을 대체할 수 있어요. 또한 많지는 않지만 단백질도 들어있어서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다고 하네요. 한 개의 칼로리는 보통 크기를 기준으로 105칼로리 정도로 같은 무게를 기준으로 고구마의 절반 정도이며 삶아서 먹는 것이 영양소 파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참고로 기름에 튀기면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빈속의 감자는 2개 정도가 적당하며 식감이 뻑뻑하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가면서 먹여야 아이들이 소화하기에 편하네요. 10번째 귀리예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는 귀리, 블루베리, 녹차, 마늘, 토마토, 연어, 시금치, 적포도주, 아몬드, 브로콜리가 있는데요. 귀리는 슈퍼푸드에 선정될 정도로 건강에 아주 좋으며 영양가 높고 활용법도 다양해요. 우선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수용성 섬유질로 인한 심장질환을 예방해요. 체내에 쌓인 활성산소는 암 같은 다양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는데 다양한 성분은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염증을 줄이며 산화질소의 생성을 증가시켜 세포 분열을 조절하기 때문에 건강회복력을 높인다고 하네요. 귀리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 건강에도 좋아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음식이에요. 또한 인슐린 저항을 낮추는 효능으로 당뇨 조절도 가능하며 그 밖에 인두염, 기관지염, 카타르, 후두염과 같은 질환 치유 및 폐정화, 면역력 향상, 변비 예방, 여성암 예방, 이뇨작용 등 몸에 좋은 기능만 모아놓은 곡물이 바로 귀리예요. 다만 귀리에는 섬유질이 많아 장이 예민하거나 가스가 많은 아이들은 한 번에 과다 섭취 시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 있으니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아이들의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 10가지를 준비해봤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